네, 안녕하세요. PR 457번 발표입니다. 오늘 발표를 맡은 주성훈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그 CBPR 2023년에 억셉된 논문인 플렉시빗, 원, 플렉시 VIT인데요. One Model for All Patch Size입니다. 저자가 플렉시빗이라고 읽더라고요. 구글 리서치에서 나온 논문이고요. 그래서 이 논문의 결과 중에 메인 리절트를 간단히 먼저 소개해드리면은, 이제 기존의 VIT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패치 사이즈로 학습이 되면은 이제 그 패치 사이즈를 바꿀 수가 없죠. 바꾸면은 이제 완전히 성능이 하락해버리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저자들이 제안한 플렉시빗이라는 거는 어, 그 학습을 시킬 때부터 다양한 패치 사이즈로 학습을 시켜서 어떤 패치 사이즈로 이제 인퍼런스를 하더라도 성능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VIT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리서치 백그라운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자들 인트로가 굉장히 간략합니다. 그래서 비전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VIT가 2020년에 이제 나오게 됐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굉장히 한 패러다임 쉬프트가 됐죠. VIT 같은 경우에는 이제 PR 281번에서 리뷰가 잘 돼 있고요. 어떤 패러다임 쉬프트냐면은 이제 랭귀지 모델과 마찬가지로 이런 이미지를 패치피케이션을 시키는 이 컨셉을 갖고 와서 이미지를 여러 개의 패치로 갖고 온 다음에 패치에 대한 임베딩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셀프 어텐션을 계산하는 그냥 트랜스포머의 구조로 학습을 시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어, 컨보루션, 그러니까 커널을 활용한 이 컨보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주로 이미지에 쓰였었는데, 이건 좀 패치피케이션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겼고 성능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패치피케이션이 됨에 따라서 저자들은 이런 밑에 세 가지가 가능하다고 말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미지 패치 토큰을 드라핑을 하면서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예로 든 게 이제 마스크드 오토인코더, PR 355번에도 이제 리뷰가 돼 있고요. 어,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위해서 그 VIT를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시키는 방법으로서 그 패치들을 어느 정도 굉장히 높은 비율로 마스킹 시키고요. 그거를 이제 리컨스트럭션 시키는 그런 태스크를 통해서 VIT를 사전 학습시키는 그런 논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두 번째 AVIT 같은 경우에는 CVPR 2022년에 나온 논문이고요. 어떤 네트워크를 아까 그 자동적으로 그 VIT 그 전체 인풋 토큰의 개수를 좀 줄여 나가면서 좀 효율적으로 인퍼런스를 가져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새로운 토큰을 추가하면서 어떠한 새로운 효과를 기대하는 게 되겠는데요. DIT라고 하는 이 디스틸레이션 하는 VIT 기법인데, 이거는 이제 디스틸레이션 토큰을 뒤에 추가를 하게 되는데, 이 디스틸레이션 토큰이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에서 티처가 갖고 있는 정보들을 스튜던트가 더 잘 받아들일 수도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추가적인 토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PR 12에서 297번에서 리뷰가 잘 돼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이미지 토큰이랑 이제 다른 모달리티, 그 VAT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디오와 오디오, 텍스트 이거를 이거에 대한 토큰을 합치는 그런 기법이 되겠는데, 이것도 이제 비디오가 토크나이저 패치피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멀티모달로 이렇게 트랜스포머를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예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트로 초반에서는 이 VIT의 특히 이 패치피케이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저자들이 좀 기존의 연구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한 게, 패치 사이즈에 대한 연구가 조금 덜 돼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리지널 VIT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세 개의 패치 사이즈, 32 by 32, 16 by 16, 14 by 14의 이제 세 가지 다른 패치 사이즈들을 가지고 이제 성능도 확인을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이 16 by 16 픽셀의 패치를 가지고 계속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사실 이제 패치 사이즈라고 하는 것은 인풋 시퀀스의 길이와 연관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컴퓨테이션 혹은
퍼포먼스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패치 사이즈가 어느 정도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보시면 VIT의 8, 패치 8을 활용하는, 그 패치 사이즈 8x8을 활용하는 것은 타번 애큐러시가 85.6%이고 이미지 내에서. 근데 이제 연산량과 파라미터 수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패치 사이즈를 더 크게, 그러니까 인풋 시퀀스를 줄인다고 하면은 애큐러시는 좀 줄어들고 연산량과 파라미터 수를 조금 다르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못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패치 사이즈를 다르게 해도 이 VIT의 구조상 대부분의 이제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은 동일하게 가져나갈 수가 있는데, 저자들이 리미테이션으로 지목한 점은 일단 기존의 VIT 같은 경우에는 학습 때 활용했던 패치 사이즈만을 가지고 계속 활용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패치 사이즈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새로운 이 VIT B32를 새로 학습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패치 사이즈에 대해서 모델을 다 개별로 학습을 처음부터 시킨 다음에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리미테이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치 사이즈를 다양하게 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이 있지만 지금까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스터디가 안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자들은 그냥 한 번의 학습을 통해서 다양한 패치 사이즈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취하겠다라는 의도에서 플렉서블 VIT라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림으로 간단히 보시면은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제 다양한 이미지 자체의 리사이즈는 하지 않고 패치 사이즈를 다르게 가져가면서 어, 웨이트 쉐어링이 되는 그냥 VIT 구조에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뒤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양한 패치 사이즈에 대해서 패치 임베딩을 하는 그 웨이트에 대해서만 리사이징을 시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얻는 그 패치 임베딩은 동일하고 그 뒤에 단에 이어지는 셀프 어텐션 연산까지도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기존의 VIT가 갖고 있는 구조는 그대로 거의 갖고 가면서 학습 과정에서의 다양한 패치들을 학습을 시키는 부분만 추가를 해서 이렇게 플렉서블한 패치 사이즈에 대해서 플렉서블한 VIT를 학습하겠다라는 것이 아이디어이고요. 릴레이트드 워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면은 이 논문에서도 그렇게 많이 릴레이트 워크를 갖고 오진 않았는데, 이제 기존에 이제 슈퍼 VIT라는 것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를 리스케일링 하면서 다양한 스케일로, 대신 패치 사이즈는 좀 동일하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인풋 시퀀스의 길이가 리스케일링 하면서 좀 달라지는 건데, 이러면서 각각의 그 조건에 따라서 어떠한 토큰들을 좀 랜덤하게 드라핑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여기 진짜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퀀스 랭스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다양하게 이미지 사이즈를 리스케일링 한다는 개념 자체가 조금 제가 지금 리뷰하고 있는 플렉시빗이랑 비슷하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지금 플렉시빗 같은 경우에는 뭔가 토큰을 리듀스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패치피케이션 자체에서 토큰을 프루닝을 한다든지, 어, 트레이닝 과정 혹은 트레이닝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인풋 토큰을 좀 프루닝 하면서 좀 효과적인 인퍼런스를 가져나가는 연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플렉시빗의 개념이랑은 좀 다르지만 이 플렉시빗의 퓨처 워크로서 이러한 토큰 프루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플렉시빗을 어떻게 학습하고 구현을 했는지에 대한 방법을 이번 발표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플렉시빗은 그냥 이 아래 보이시는 일반적인 그 VIT 모델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패치 임베딩만 학습 과정에서 다양하게 가져가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인풋 토큰 이거를 리니어 프로젝션을 해서 임베딩을 시키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포지셔닝 임베딩이랑 더하게 되는 거죠. 이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얼마나 이제 다양한 인풋 사이즈에 대해서 잘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 뒤에 트랜스포머 인코더는 이제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다양한 패치 사이즈에서 학습을 시킬 수 있는지가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리니어 프로젝션에 대해서 뭐 VIT는 굉장히 유명한 모델이기 때문에 대부분 아시겠지만 저도 한번 다시 보는 개념으로 갖고 와봤는데요. 이렇게 X라고 하는
이미지를 이제 예를 들어 지금 9개 패치로 만들면은 그 패치 하나 XI는 i부터 9까지가 되겠는데 1부터 9까지가 되겠는데 이거는 이제 패치 사이즈인 P by P by 채널 사이즈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가 리니어 프로젝션을 통해서 인베딩이 되는데 인베딩은 이렇게 2의 I 그러니까 I의 첫 번째 토큰 같은 경우에는 2의 언더바 I 밑에 I가 들어가게 되고 인베딩 디멘전도 1부터 D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아홉 번째 그 이미지 패치 같은 경우에는 2의 9부터 2의 D까지 이렇게 D 차원의 인베딩이 됩니다. 이, 이, 이 D 차원의 인베딩을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그 패치를 인베딩하는 웨이트,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웨이트와의 행렬 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예를 들어 이 첫 번째 첫 번째 패치의 첫 번째 차원에 대한 인베딩을 만들 때는 그러니까 벡터 값을 만들 때는 이렇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1 곱하기 2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더한 다음에 이제 값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걸 이렇게 이 논문에서 수식으로 표현한 거는 이 인베딩 IK를 만들 때 XI랑 WK 여기서 이 지금 제가 표시한 이 WK인데요. WK와의 곱으로 더트 프로덕트로 만들어진다라고 일단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존의 VIT 같은 경우에 인풋 패치 사이즈를 다르게 가져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인풋 패치를 다르게 가져가는 방법은 일단은 뭐 당연히 예를 들어 3 x 3을 6 x 6으로 뭐 만들거나 아니면 작게 뭐 2 x 2 x 2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 이제 가능하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5 x 5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5 x 5의 패치가 입력이 되면은 이제 거기서 기존의 3 x 3으로 학습된 웨이트는 그대로 어, 웨이트가 픽스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가져와서 이 흰색 부분, 이 부분은 이제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 같은 인터폴레이션을 거친 다음에 인풋 패치와의 더트 프로덕트로 인베딩을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러면은 이제 지금 여긴 편의상 다 기존에 학습된 부분을 2라고 했기 때문에 5 x 5로 만들었을 때 빈 부분은 이제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상하 좌우 뭐 주변 4개에 대한 또 평균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인터폴레이션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터폴레이션을 하면 예를 들어 3 x 3 패치로 학습된 VIT더라도 5 x 5에 대해서 인퍼런스는 수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면 뒷부분은 다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번 학습을 시켜봤더니 이제 이거는 이제 이 선은 16 x 16으로 학습한 거에 대해서 패치 사이즈를 다르게 가져간 거죠.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웨이트 매트릭스를 변환한 다음에 그렇게 한 건데 성능이 굉장히 하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능이 굉장히 하락하고 근데 이 저자들이 제안한 플렉시빗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다양한 패치 사이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렇게 성능이 막 기존 VIT에 비해서는 막 하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확실히 기존의 스탠다드 VIT 같은 경우에는 플렉서블 하지 않다라는 걸 보였고요. 그러면은 이 그러니까 플렉시빗을 어떻게 학습을 시켰는지 이제 알고리즘이 나오는데 보시면은 여기에 보라색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만 기존 VIT 코드에서 바뀌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위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학습을 시키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은 이 중요한 부분은 학습을 시킬 때 패치 사이즈를 8부터 48까지 이 중에서 랜덤하게 그냥 하나를 픽합니다. 미니 배치에 대해서요. 그럼 미니 배치에 대해서는 모든 이미지들이 다 동일한 패치 사이즈로 잘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모델에 패치가 들어가게 되고 패치 사이즈가 뒤에 파라미터로 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로짓이 나오고 이 뒤에 부분은 완전히 동일하고요. 모델단에서 웨이트 매트릭스, 그러니까 패치 인베딩을 수행하는 웨이트 매트릭스에 대해서 초기 값을 정해줍니다. 이건 새로운 파라미터인데 이거는 이제 32 by 32. 그러니까 학습을 할 때마다 데이터의 미니 배치의 패치 사이즈는 다르지만 그리고 W도 인터폴레이션이 되죠. W에 대해서 리사이즈라는 함수가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패치 사이즈에 대해서 웨이트 매트릭스도 리사이징이 됩니다. 이 리사이징이 구체적으로 뭔지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인풋 이미지도 리사이징이 되고 거기에 곱해지는 웨이트 매트릭스도 리사이징이 되고요. 근데 이게 계속 트레이닝이 돼야 되는 거다 보니까 트레이닝을 시키는 기본적인 스탠다드 사이즈, 웨이트의 사이즈는 32 x 32로 고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실험을 좀 해보니까 크게 중요하진 않더라. 32 x 32로 했을 때, 48 x 48로 했을 때, 12 x 12로 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왜 32 x 32로 했는지는 딱히 나와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논문에는 적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PE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패치 패치 임베딩이 만들어지고 나서 거기에 더해지는 이제 포지션 임베딩이죠. 포지션 임베딩 같은 경우에도 리쉐입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패치 사이즈에 따라서 리쉐입이 리사이즈가 되는 그런 부분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니셜 그러니까 언더라잉 스페이스가 7 by 7로 고정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어떻게 고정을 하든 어떻게 이제 초기화를 하든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언더라인 파라미터 32 by 32랑 7 by 7 그리고 리사이즈 하는 부분 그리고 데이터 인풋 데이터 리사이징 하는 부분을 제외하면은 기존의 VIT를 그대로 어, VIT를 학습시키는 코드를 그대로 갖고 왔다라는 게 또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리사이징을 하는 부분, 이 코드에서 이 리사이즈를 하는 부분이 이제 조금 그냥 하면은 그냥 나이브하게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2x2의 인풋 그 패치 사이즈가 있을 때 이렇게 2x2의 웨이트 매트릭스와 곱하면 이걸 단순히 이제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 그러니까 새로운 패치를 이렇게 갖고 오고 나서 새로운 웨이트는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이게 똑같이 그냥 웨이트 매트릭스 자체의 값이 그렇게 크게 변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지만 이게 다트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매그니튜드는 예를 들어 패치 사이즈가 2x2에서 4x4로 그 가로 길이가 2배가 늘어나면은 그거의 제곱인 4배가 된다고 합니다. 매그니튜드가. 왜냐하면 이제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2, 4 곱하기 2 더하기 5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게 거의 더해지는 숫자가 거의 4배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 패치 임베딩 벡터 자체의 놈이 4배가 커지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기존의 VIT를 예를 들어 3 x 3으로 학습시켰는데 패치 사이즈를 근데 패치 사이즈를 갑자기 9로 늘려버리면 성능이 뚝 떨어지는 이유가 그 임베딩 벡터의 놈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그 슈도 인버스 리사이즈라고 하는 PI 리사이즈를 웨이트 벡터를 리사이징 하는데 활용하는 기법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천천히 따라가 보면은 일단 그 인풋 X에 대해서 이 벡터가 있으면 이거에 어떤 인터폴레이션을 했을 때가 이 P를 P 스타로 리사이즈 하는 그러한 함수가 되겠죠. 어떠한 매트릭스가 있을 거고 이거는 P by P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BP를 어, 기존 P에서 P 스타로 가는 이 매트릭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목적 함수 같은 경우에는 기존 X 그 웨이트 W에 대한 그 도트 프로덕트와 새롭게 리사이즈한 X와 새롭게 리사이즈한 W 이거의 차이가 최소화되는 이 W 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B를 어, 그러니까 B의 그 역행렬을 P로 정의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P가 이제 슈도 인버스, 그러니까 B의 역행렬의 슈도 인버스, B 트랜스포즈의 슈도 인버스라고 정의를 해버리면은 슈도 인버스의 정의에 의해서 슈도 인버스는 일단 어, 정말 그 인버스는 아니더라도 그 인버스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곱했을 때 그 그 행렬 E가 나오는 그 행렬을 슈도 인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슈도 인버스의 정의에 의해서 P라는 거는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 B 트랜스포즈 플러스가 슈도 인버스로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은 X에 B를 곱한 이것과 그 다음에 W
이걸 결과적으로는 이게 같아야 되는 건데, 그럼 우리가 정의를 할 때, 아, 정의를 할 때 이제 이 W 햇을 W의 P 곱하기 W다라고 정의를 해버리면은 P가 여기에서 PW가 어, W 햇이다 라고 정의를 하면은 지금 여기서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이 곱이 X 트랜스포즈의 B 트랜스포즈 이거는 이 BX고요. 거기에서 이 뒷부분이 PW가 되는 거죠. PW가 이 W 해시 되니까 이 P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정의가 B의 이걸로 정의가 됐습니다. 이걸로 정의가 돼서 이걸 그대로 여기로 갖고 온 거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그냥 이 행렬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적 함수가 이게 완전히 동일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그 P라는 슈도 인버스를 B의 트랜스포즈로 정의를 해버리면은 이 목적 함수의 정의가 맞아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미지를 리사이즈 하는 B 행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하기 위한 행렬의 트랜스포즈를 이 W에 곱하면 그러면은 효과적으로 W 해시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결과입니다. 그래서 PI 리사이즈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W를 새롭게 리사이징을 하는 건데 그때 그러면은 원하는 건 이제 P라는 행렬을 W 벡터에 곱하는 거게 되고요. 그럼 이게 뭐냐? 그럼 보면은 이 B라는 행렬의 트랜스포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럼 B라는 행렬의 트랜스포즈는 우리가 이미지를 리사이징을 할 때 활용되는 매트릭스는 결과적으로는 인버스 오브 바이리니어 사이즈 오퍼레이션이 B BT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저자들이 공개한 GitHub에서 리샘플링 커널을 하는 부분을 보면은 최종적으로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면 되는데 리샘플링을 커널을 할 때 리사이즈 매트릭스 P 인부 그러니까 슈도 인버스를 하게 되는데 이 리사이즈 매트릭스 슈도 인버스는 그 넘파이에서 제공하는 슈도 인버스 함수고요. 이건 뭐냐면 리사이즈 매트릭스 트랜스포즈의 슈도 인버스다. 그러니까 리사이즈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의 슈도 인버스다라고 정의가 됩니다. 리사이즈 매트릭스는 여기서 찾아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리사이즈 하는 메소드는 지금 바이리니어이고 리사이즈 매트릭스는 뭐 이런 식으로 구해요. 그 리사이즈를 한 결과랑 이렇게 비교를 해서 갖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바이리니어를 하기 위한 리사이즈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의 슈도 인버스를 통해서 웨이트도 리사이징을 하는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지금 테스트를 해봤을 때 기존 VIT 패치 사이즈 8로 학습시킨 VIT에서 이미지를 리사이징하고 패치를 또 똑같은 비율로 리사이징을 했을 때 다른 다르게 리사이징하는 방법들이랑 좀 비교를 한 건데요. 그 바닐라 리사이즈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냥 웨이트에다가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한 거죠.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놈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성능이 완전히 하락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에어리어 휴리스틱스라는 거는 예를 들어 뭐 4배가 가로 세로 2배가 늘어나면은 그 에어리어가 4배가 증가했기 때문에 놈의 전체적으로 4분의 1을 해준다 이런 겁니다. 그랬을 때도 어느 정도 성능이 좀 보완이 돼요. 그래서 성능이 하락하는 이유는 그 놈 때문이다라는 걸 어느 정도 확인을 시켰고요. 그 다음 이 PI 리사이즈, 그러니까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의 트랜스포즈에 슈도 인버스를 구해서 그거에 대한 웨이트를 곱하는 이 PI 리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능이 잘 유지가 된다. 근데 지금 저자들이 하고 싶은 거는 이미지 사이즈를 변화시키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을 시킬 때부터 다양한 패치 사이즈, 고정된 이미지 사이즈에 대한 다양한 패치 사이즈에 대해서 학습을 시킨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플렉시빗의 결과 이를 가지고 뭘 했고 성능이 어떻게 좋은지에 대해서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프리트레이닝을 일단 다양한 패치 사이즈에서 플렉시빗을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제 다른 다양한 태스크들에 대해서 트랜스퍼 러닝을 파인 튜닝을 시켰을 때도 성능이 잘 유지가 되느냐를 보인 거고요. 지금 비교 대상은 기존 VIT-B 패치 사이즈 30이랑 VIT-B 16입니다. 그래서 플렉시빗은 다양한 패치 사이즈에 대해서 학습이 되지만 일단 비교는 이 30이랑 16에 대해서만 진행을 했고요. 그랬을 때 뭐 일단은 작은 패치 사이즈에 대해서는 플렉시빗이 더 나은 경우도 있고 큰 패치 사이즈에 대해서는 30에 대해서는 거의 비등비등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그냥 VIT에서 다양한 패치 사이즈를 인퍼런스 할 수 있는데도 기존 VIT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랑 페놉틱이라고 하는 거 찾아보니까 그 세그멘테이션이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미지 텍스트 리트리벌, 그다음에 세그멘테이션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도 다 잘 된다라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재밌는 결과인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양한 사이즈에 대해서 프리트레이닝을 시키고 거기서 예를 들어 파인 튜닝을 할 때는 파인 튜닝을 할 때 이미지 사이즈 그 그리드 사이즈를 이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플렉시빗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8x8로 프리트레이닝 8x8로 어, 그 파인 튜닝을 시키고 8x8로 고정해서 다운 그 파인 튜닝을 시키고 다른 인풋 그리드 사이즈에 대해서도 인퍼런스를 수행했을 때 그러니까 그리드 사이즈가 커지면은 일단 애큐러시가 증가하는 양상은 원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인퍼런스 타임만 그리드 사이즈를 바꿔도 성능이 계속 좋아진다라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 VIT는 그렇지가 않죠.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일단은 트랜스퍼 러닝을 시킬 때 8x8로 고정을 해서 그냥 싸게 좀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걸 서빙을 할 때는 좀 패치 사이즈를 줄여서 그러니까 인풋 시퀀스 랭스를 길게 해서 성능을 더 좋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른 플렉시빗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할 때 그리드 사이즈를 각각 8x8, 15x15, 30x30으로 이렇게 했을 때도 근데 성능 차이는 약간 납니다. 그래서 뭐 15x15를 했을 때 전반적으로 좀 좋고 뭐 30x30을 하면은 이게 사실 그냥 근데 이거는 별 의미가 없죠. 이거의 목적이 파인 튜닝을 할 때 조금 싸게 학습시키고 인퍼런스 때 이득을 보겠다는 건데 이건 어차피 파인 튜닝을 할 때도 굉장히 비싸게 학습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싸게 학습을 시켜도 인퍼런스 때 그 패치 사이즈를 줄여도 성능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좀 중요한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결과들은 이제 이 플렉시빗의 음, 메커니즘 같은 거를 좀 확인을 하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텐션 릴리번스 패턴 이거를 확인을 한 건데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서 커피 그리고 이거는 이제 VIT 그냥 기존 VIT 패치 사이즈 30이고 기존 VIT 패치 사이즈 16입니다. 플렉시빗 같은 경우에는 패치 사이즈가 좀 줄어들수록 그 어텐션 릴리번스가 더 작은 영역이고 더 좀 나눠져서 많은 영역에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커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미지 자체가 크기 때문에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는 기존 VIT 고정해서 학습시킨 거랑 거의 유사하게 좀 나타나긴 하죠. 나이프일 때는 지금 플렉시빗이 패치 사이즈 8이면은 이 나이프 쪽에 더 어텐션이 집중되는 어텐션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것도 기존 VIT랑 크게 이제 다르지 않은 플렉서블 하지만 기존 VIT랑 다르지 않은 양상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각 패치의 중간에 시드 토큰이라는 거를 고정을 해놓고요. 다른 주변 토큰들과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한 건데, 이게 그냥
논문의 결과에 의하면은 다른 토큰들과의 시뮬러리티 양상이 패치 사이즈를 다르게 했을 때도 유사하게 이어진다. 중간에 좀 상대적으로 색깔이 높은 것, 그러니까 시밀러리티가 높은 것들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다양한 패치 사이즈인 플렉시빗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결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인퍼런스를 할 때 다양한 패치를 좀 다양하게 했을 때도 이 모델 자체가 보는 어텐션이 유사하게 계속 지속해서 나타난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플렉시빗이 기존에 VIT가 갖고 있었던 특징인 어, 예전에 이 ICCV 2021 논문에서 나온 그 텍스처와 쉐입, 이게 패치 사이즈에 대해서 32 바이 32 패치 사이즈인 VIT가 16 바이 16인 VIT보다 16 바이 16으로 학습시킨 VIT보다 쉐입을 더 잘 본다라는 이 예전 논문의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플렉시빗도 거의 비슷하게 플렉서블 하지만 들어가는 패치 사이즈에 따라서 그 양상도 조금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쪽 그래프가 지금 이번 논문인데 보시면은 여기 별이 기존 VIT에서 쉐입 어큐러시랑 텍스처 어큐러시랑 이제 쉐입 바이어스가 되겠는데 거의 기존 VIT랑 똑같이 이 플렉시빗도 위치가 거의 패치 사이즈에 따른 어큐러시 바이어스가 동일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보여주고 싶은 거는 고정된 패치 사이즈로 학습시킨 VIT의 특징을 플렉시빗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학습을 시킬 때 다양한 패치 사이즈를 다 봤는데도 고정된 거 여러 개를 갖고 쓰는 거와 기능적으로 크게 다를 게 없고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성능도 더 괜찮은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이 익스페리먼털 리절트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하면은 이제 굉장히 간단한 방법. 원래는 이제 패치 사이즈가 여러 개를 쓰고 싶으면은 여러 번을 다 프리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파인 튜닝하고 그래야 되는 거였는데 그냥 싱글 모델에다가 그냥 한 번에 미니 배치에 따라서 그 패치 사이즈를 다르게 하는 그 방법을만 가지고도 다양한 패치 사이즈에 대한 VIT를 학습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프리트레이닝 코스트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이점이고, 그리고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 클래시피케이션 등등의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도 적용이 되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걸 보이고 있고요. 피처웍이 약간 좀 이렇게 써도 되나 싶을 정도로 써 있는데, 그래서 이 저자들이 퓨처웍에 대해서 제안한 거는 딱히 없고, 그냥 이 우리들이 갖고 온 결과가 다른 사람들이 더 재밌는 결과를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논문을 마칩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